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설문걸입니다. 저는 오늘 고3, 고2 응용어법 문제를 받았는데요. 먼저 이 문제를 고2, 고3, 2등급 이상 학생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A번 지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지문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opt out하고 opt in이라는 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조건을 이제 진행할 때 이제 opt in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을 때 조항을 집어넣는 것을 말하고 opt out은 이제 이것을 하겠다고 먼저 디폴트로 정해놓고서 내가 이거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빼는 식으로 그런 걸 이제 그런 개념을 opt in, opt out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글의 주제문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When seemingly small changes in the situation have large effects on behavior.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상황에서의 작은 변화가 어떤 행동에서의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게 외국의 주제문이고요. 상황에서의 작은 변화가 행위에서의 큰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운전자들에게 장기 기증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제 해석을 해보면 European countries requiring drivers to explicitly opt out of a program allowing the harvesting of their organs if they are the victim of a fatal accident. 여기까지가 좀 주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유럽에서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내 장기를 기증하겠다. 그거에 대해 이제 그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recruiting 5 to 10 times as many potential donors as countries that require them to explicitly opt in to such a program.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opt out이라는 조항을 쓴 나라들이 opt in이라는 조항을 쓴 나라들보다 5배에서 10배 가까이 이렇게 이제 장기 모집을 했다는 이야기니까 아주 큰 변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번의 체크 포인트는 제가 아까 문장이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패턴인데 이 긴 문장인 경우에 동사가 이렇게 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 여기 모집했다라는 의미에서 recruiting이 아니라 이제 recruit 또는 recruited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cruiting이 제가 사실 recruit 현재형을 쓸 것이냐 recruited 과거형을 쓸 것이냐로 고민을 했는데 연구 결과라고 생각해서 recruited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2번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단순하게 그것이 this difference to laziness,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빼는 것이 귀찮아서 그런 것이냐, 단순히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압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압력이 있다는 건데 여기 해석을 해보시면 that the opt-in procedure convey는 전달하다는 뜻인데 conveys the message,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opt-in은 that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is a matter of altruism or indifference as to the treatment of one's cause. 그러니까 어떤 나의 자의심의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관없다. 이런 종류의 문제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opt-out은 whereas the opt-out procedure conveys the message in which participation is normative. normative 는 어떤 규범적이라는 뜻이고요. And non-participation reflects idiosyncratic reflection of a norm.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규범의 규범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opt-in은 이것을 하는 게 내가 어떤 자유로움을 나타내고 그런 옵션적인 부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반면에 opt-out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사회적인 규범에 맞서서 뭔가 다른 추가적인 그런 어떤 사회에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다는 그런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더 opt-out 조항을 했을 때가 좀 더 그 장기 도네이션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면 여기서 whereas the opt-out procedure conveys the message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다음에 이니치 다음에 내용이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힌트가 있는데 요 위에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opt-in procedure conveys the message that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뭐 학생들이 약간 내용 쉬운 질문 아니지만 이렇게 힌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풀어낼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좀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요 인위치 부분을 대수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2번 B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주제가 요 1번 체크 포인트에 있는 부분을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첫 번째 This is a critical activity because the frame you choose strongly influences you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thereby conditions your approach to solving it.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 해결에서 어떠한 프레임을 정하느냐가 당신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준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문제에 대한 접근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적인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사실 제가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박승배 팀장님 혹시 여기서 요 thereby-부터 요 conditions로 이어지는 구문에 혹시 뭐 문제점이 혹시 있다고 보시는지. 콤마 다음에 이제 동사 컨디션이 나왔는데 이게 좀 모양이 분사 구문 형태로 바뀌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conditions가 아니라 이게 3번인가요? conditions가 아니라 컨디셔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저도 이 문장 사실 정문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요 preventing이 나오면 의미상 이게 뭘 막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를 막게 되면은 이렇게 addressing이 여기 나와버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뭘 예방 이런 쪽으로 생각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방을 강조하고 그리고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뭐 접근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preventing을 prevention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3분 동안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주어가 길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사를 이렇게 ing형으로 방통하면은 이게 찾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떤 주체가 무엇을 하는지 파악을 하면은 동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recruiting을 recruited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인위치라든가 뭐 관계 부사라든가 관계 대명사 접속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내는 문제는 많이 출제되는 패턴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학생들한테 뭐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자체가 요거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that을 쓰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뭐 다른 뭐 문장의 구성 요소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관계대명사를 쓴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요 메시지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in which를 that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콤마가 나온 후에 이렇게 뭐 접속사가 나온 후에 동사가 이렇게 뭐 동사를 바꾸는 경우에 이게 좀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까다로운 경우인데 이제 요것이 컨디션이 그러니까 요것이 어떤 부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어에 직접 연결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분사 구문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를 conditions를 컨디셔닝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 이 학생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프리벤팅이랑 프리벤션의 차이가 뭐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좀 물어보는 경우에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걸 한국말로
다른 영어 선생님도 어떤 의견이신지 모르겠는데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기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프리벤팅이 오면은 어떤 뒤에 목적이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목적어가 필요 없다면은 여기서 그냥 예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리벤션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프리벤션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제율과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고3 문제가 있었고 고2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항상 보면 고3이 좀 많이 어렵고 고2가 좀 약간 쉬운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제 찾기가 고2 쪽이 좀 약간 더 찾기가 더 까다롭고 어렵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일반적인 출제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제에 말씀드렸듯이 그 주어를 이제 길게 늘여놓고서 동사를 찾는 문제는 뭐 수능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제율은 4로 보겠고요. 난이도는 그 어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옵트인과 옵트아웃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사실 이게 좀 헤맬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는 3.5 정도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인위치, 대에서 찾는 문제도 뭐 수능이나 내신에서 아주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출제율은 4를 줬고요. 난이도는 그래도 생각보다 저 문구가 내용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3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컨디션스 이제 동사를 분사구문으로 찾아내는 문제였는데요. 이 경우도 뭐 적지 않게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율은 3.5를 줬고요. 난이도는 마찬가지로 3 정도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리벤팅이냐 프리벤션이라 하는 문제는 앞선 문제들보다는 출제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출제율은 2.5 정도라고 판단을 했고 난이도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웠었어가지고 전 정문으로 사실 거의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저는 난이도는 3.3 정도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른 의견이나 수정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심상전 선생이 지금 우리 성봉을 선생 그 강의를 보면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우선 아주 그 설명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좀 깔끔해 보이고요. 차분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좀 전달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더 했으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인데 2번의 경우에는 가령 인위치 다음이나 대 다음에 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사실은 뭐 쉽게 학생들이 이해할 텐데 그 성격 차이를 조금 더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설명으로는 하신 걸로 보는데 메시지와 대절은 그냥 동격의 구조다. 이런 내용을 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동격의 관계니까 메시지 내용 자체니까 동격이죠. 그리고 이제 3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델바이라는 그 부사가 그 접속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사니까 부사는 있으나 마나 간에 분사문은 나와야 되거든요. 분사형태는 무조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망설임 없이 그냥 ing 분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3등급 이하의 학생이라면 좀 더 그런 설명을 더 해주면 좀 더 쉽게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율 난이도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그 출제율을 너무 낮춘 것은 조금 2.5까지 낮춘 거는 약간은 더 올리면 어떨까. 왜냐하면 어차피 타동사가 나왔다면 목적은 나와야 되는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명사이냐 ing냐 이런 구조는 일부러 물을 수 있는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는 조금 낮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 생각에는 한 3 정도는 3.0 정도는 올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열 바이 같은 경우도 ing 바뀌어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가진다 이렇게 바뀌 문장을 한번 해석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열 바이도 굉장히 신경 쓸 것 같거든요. 저게 없었다라고 하면 분사를 보는 게 훨씬 더 쉬웠겠지만 그래서 그걸 넣었을 때 어떻게 그 뒤에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어지는지 그런 해석을 조금 병행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 그 이제 2등급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그 4번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있어요 무조건.
동영상 아니면 영상 이런 포인트는 사실 한 번 설명해주면 저 정도 그 학생들은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는 조금 설명이 조금 명쾌하지 않지 않았나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심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체크 포인트는 저도 동기하게 되시라고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포인트 부분 선생님들께서 다 잘 잡아주신 것 같고요. 조금 판서하실 때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뒤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옆으로 측면으로 가서 판서 좀 해주면 좋겠고 글씨가 조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다듬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지금 몇몇 선생님들이 나와서 강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고 지금 설명을 선생이 강의를 하면서 강의의 전체적인 폭이 어떻게 보면 여유롭고 차분해 보이는데 너무 다운되는 거야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너무 다운돼. 두 번째, 너무 늘어지는 강의. 설명은 적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고2, 고3을 강의할 때는 입에다가 오토바이를 타는 것처럼 따따따따 튀고 판서도 말과 판서가 좀 더 빨라져야 된다는 거. 자, 수고했어요.